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또 관심이 갈 만한 아파트 경매 물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니 또 이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수영구 밀락동 이편한 세상 오션테라스 4단지. 아파트 값의 어떤 변화, 최근의 변화가 현재 어떻게 다시 바뀌었는지, 자, 이러한 관심을 가질 만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물건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물건과 그리고 이 물건을 중심으로 그 주변 시장의 어떤 아파트 시장, 그리고 이 물건과 유사한 물건들의 어떤 동향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이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한번 선택해 봤고요. 자, 어제 기준으로, 어제 기준입니다. 자, 15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습니다. 현황 조사서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매각 물건 명세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진행 예정이다, 15일 뒤에 입찰한다라는 이런 대략적인 내용만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경매에 나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될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통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물건을 비롯해서 그 인근 아파트의 최근의 어떤 거래 동향을 한번 살펴보는데 더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이 25.6평이네요. 대지권 9.5평. 건물, 토지 전부 매각입니다. 사건 접수는 2020년 8월 5일. 그러니까 아직 한 8개월 정도 됐네요. 8개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됐네요. 8개월 정도 소요돼서 지금 이제 4월 15일 입찰 예정이고, 감정가는 8억 9,200만 원에 진행 예정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뭐 방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이 8억 9,200이라는 것. 자, 감정이 이거 8억 9,200이라는 건 사건 접수가 되었던 2020년 8월 달 그때쯤의 그 시장에서 부동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나 그리고 어떤 KB 시세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시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다르겠죠. 자, 지금은, 자, 이 가격은 작년 한 9월, 10월, 한 11월을 지나면서 아마 분명히 어떤 단기간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왜? 그 시기에 이 밀락동을 비롯해서 수영구, 부산 거의 뭐 전체에 이런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1년 4월이 되었을 때 지금은 이 가격이 떨어졌는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올랐는지, 자,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동향을 이 경매 물건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사건 선택해 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문건 접수네요. 경매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물건과 관련된 어떤 임차인, 뭐 점유권과 관련된 어떤 이런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권리 신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경매가 진행되니까 나는 임차인인데 내 이러한 권리가 있고 배당 요구를 신청한다. 돈을 주라 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이후에 이 임차인과의 어떤 점유권 해결에 입찰자는 모든 것을 권리를 분석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직 15일 전 상황에서 이 자료를 제가 만든 거라서 현황 조사서가 없습니다. 아직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어떠한 권리로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일단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등기 현황, 권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현황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채권 금액 자체가 이 아파트의 실제 가치보다는 훨씬 낮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은행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4억 7,850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17일 근저당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자, 이 이후에 있는 모든 후순위 권리는 전부 소멸될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개인 근저당이 있죠. 4억 8,500. 자,
이게 이 개인 근저당이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멸됩니다. 결국 이 합계액이 해봐야 뭐 많아봐야 9억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채권 최고액이니까. 즉 감정가 수준의 어떤 채권 금액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집이 무조건 경매에 넘어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는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 경매 분석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선택한 건 이 권리 분석하자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고 수요자들이 얼마 정도를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상적인 권리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입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권리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 반영해 가지고 지금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란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릅니다. 권리 분석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제 촬영하는 지금 이 수업을 해야 되는 날짜는 이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경제적 가치에만 집중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권리라고 가정하고, 자,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에 집중해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 명도 대상자가 소유자라고 가정한다면 한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면 또 비슷하겠죠. 1에서 약 3개월 정도. 그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액 배당을 다 받고 이런 상황이라면 배당 기일쯤에 명도가 될 겁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한다면 한 3,400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이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그러한 권리라면 희박합니다. 단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의 권리가 애매하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확실하게 어떤 이 권리 상태를 확인해야만 명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명도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점유와 관련된 현황 조사서, 매각 물권 명세서 이러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분석하니까 이 경제적 가치에 집중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호가 매물 하나 있습니다. 한 개. 딱 하나 있습니다. 11억. 자, 감정은 아까 뭐 8억 9천이었나? 그렇죠. 한 2억 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물건은 2층입니다. 저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죠. 지금 호가되고 있는 건 고층 11억. 대상물의 가치. 자, 지금 우리가 경매 나온 게 32평이죠. 32평입니다. 32평이기 때문에 대략 한 3천이 조금 안 되는 뭐 2,500에서 한 3천 정도 이 사이의 어떤 그 평당 그 정도 가치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가되고 있는 건 11억 원에 호가되고 있지만 이것은 고층이고 지금 경매에 나온 거는 저층 2층이죠. 저층이기 때문에 한 10억 원 정도가 호가한다면 상한가가 되지 않을까. 수요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한가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것은 9억이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의 단기적인 상승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하한가 한 9억 원 정도, 이 감정보다 약간 높죠. 9억 원 정도, 상한가 한 10억 원 정도가 거래가 가능한, 지금은 물건도 없고 거래도 없지만 만약에 이 2층 물건이 시장에 나온다면, 그리고 수요자가 그것을 인정해서 지급하고 산다면 하한가가 9억 원이고 상한가는 10억 원이다. 이게 현실적인 금액이 되겠죠. 가장 현실적이고, 왜냐하면 아직도 보면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도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떤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되고,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사이에 가능하다,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 그거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가 워낙 없기 때문에 자, 이것만 가지고 이 물건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된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예측입니다.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은 입찰된 사례, 낙찰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분석할 수는 없고요. 이 인근 지역에 유사한, 사실 크게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리가 가깝고 아파트라는 동일한 유형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도 이렇게 반응되지 않을까, 그 추측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기 때문에, 물건이 그 시장에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도 없다. 자, 그 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면 이편한 광안비치, 하이페리온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달과 5월, 전용 48, 전용 25평 이렇게 경우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1차에 모두 낙찰되었습니다. 자, 1대1, 4대1. 이게 유찰되면은 뭐 10대1, 10몇 대1 이렇게 가는데 1차이니까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는 못했고, 그렇지만 감정보다는 분명히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이 높기 때문에 1차에 낙찰될 겁니다. 자, 보시면 감정 5억 9,7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조금 더 높은 6억 3천이었습니다. 그때 예상되는 기록한 낙찰가가 5억 9,999만 원. 자, 그리고 이편한 광안비치 같은 경우는 감정이 4억 200이었고 거래 가능했던 금액이 5억 원입니다. 자, 그때 낙찰된 게 4억 7,777만 원. 자, 이거 거래 가능한 금액 대비 낙찰가를 보면 95.2, 95.5 아주 비슷한 어떤 그 데이터를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인근 지역 안에서 조금은 평가받는 그 가치가 다르지만 이 아파트, 뭐 이 단지, 이 단지 이렇게 각각의 시장에서 어떤 그 평가받는 가치는 달라요. 그렇지만 그 유사 지역 안에서는 결국 아파트라는 동일한 유형의 물건은 비슷한 어떤 그 결과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각각의 어떤 감정, 거래 가능 금액, 낙찰가는 다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정도면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된다. 여기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그 시장에서의 수요자들, 경매 입찰자들의 생각의 그 상한선은 이렇게 일정하게 된다는 거죠.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자, 그 부분을 이제 적용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아파트들은 경매 나와 있는 물건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가깝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경매 나와 있는 것은 경매에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은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오픈되어 있는 자료는 이것뿐이니까, 자,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하한가 9억 원. 제가 볼 때는 이 95.4라는 데이터보다 이 9억 원이라는 데이터가 훨씬 더 부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사실 이렇게 거래가 없고 호가되고 있는 시장에 나온 물건도 없고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진짜 눈앞에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장 상태라는 거죠. 이런 시장 안에서 매수자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사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겠죠. 어쩌면 이미 이 시장은 그렇게 지금 거래가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사실 안정적인 건 매도 매수 생각의 격차가 아주 적은 게 안정적인 시장이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누구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관망으로만 쭉 가는 건 오히려 훨씬 더 불안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사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9억 원이라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8억 5천 556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보다는 한 6천만 원 정도 더 써야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 10억이라 본다면, 자, 이걸 11억으로 본다면 이 발생하는 데이터의 결과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호가에 뭐 1억, 2억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낙찰가 분석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래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의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거래가 발생해서 시세라고 인정할 만큼의 어떤 거래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거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10억을 상한가로 본다면 9억 5천,
95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현실적으로는 이 가격 10억 원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은 높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8억 5천에서 9억 5천 이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보다는 이 가격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정확하지 않는 어떤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작은, 그래서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경매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하고 인기가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워낙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분석하고 있는 저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 물건을 입찰하시고자 한다면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꼭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셔야만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인 정확한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